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2023년 상반기 여러분들이 1월이 가기 전에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상반기 기대주 무료 자료집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급등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지금 정리를 전부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급등타이밍 무료 자료집에서 이번 2023년 상반기 기대주 자료집에서 벌써 40%, 50%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지금 이제 무료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2차 전지 다음으로서 40배 성장을 하게 되는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지금 목숨을 걸고 주력 사업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관련된 종목 그냥 여러분들이 길게 보는 관점에 있어서 사 모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동급 모델 지금 이제 테슬라 아이오닉 5의 동급 모델인 모델 Y 얘가 지금 아이오닉 5보다 가격이 싸졌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글로벌 탑티어 완성차 업체들이 위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경기가 피크를 치고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작년 재작년 역대 최고 그런 이제 기록들을 갱신을 했었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엄청난 실적들을 지금 내놨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고점을 찍었으면 꺾이는 것이고 고점을 찍었으면 실적 같은 경우도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글로벌 탑티어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실적을 빠지게 되면서 현재 다른 이 탑티어 완성차 업체들은 러시아나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여파를 그대로 받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기차 대세가 확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세 흐름이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지금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요.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는 게 전기차 소프트웨어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이 완전 자율주행을 개발 포기 업체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목에다가 목줄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지금 이 완전 자율주행 쪽에서 핵심 부품 라이다 얘가 이제 시장 연평균 111% 1년에 2배씩 지금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라이다가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 여러분들이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완성차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에서 이제 아이오닉 5를 구매를 한 오너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Y 대신에 아이오닉 5를 선택한 이유가 오직 가격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아이오닉 5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최고의 강점이 가격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물론 고려를 했겠죠. 근데 일부 이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오직 가격뿐이었다. 라고도 이제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8월에 발표가 된 미국의 IRA 법안, 미국에서 생산이 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보조금 차별 법안이 지금 얘가 이제 통과가 됐었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테슬라는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를 하다 보니까 모델 Y 롱레인지 모델과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이 굉장히 이제 원래는 롱레인지 모델이 한 2배 정도 가까이 비쌌었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얘가 더 싸졌다. 지금 이제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들까지 합해가지고 3천만 원이 지금 모델 Y 쪽에서 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 결국 추가 할인하지 않을까? 결국에 이런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금 테슬라가 미리 선빵을 쳤기 때문에 현재 현대차가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소비자가 자동차를 안 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장주가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5 판매 목표 작년 판매량 23,000대에서 60% 상향을 한 36,000대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리스 차량이 미국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이 됐었죠. 원래 리스 판매 비중 5%에서 30%까지 확대 계획입니다. 뭐 리스 차량이라고 하던가 렌트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에서 조금 감가가 많이 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주행거리를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터리 성능이 저하가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리스로 인해서 이런 전기차, 중고차 가격의 감가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우려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현대차 회사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미국 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작년 3분기 때 세타2 엔진 요거 이제 리콜 비용 때문에 1조가 나갔습니다. 그냥 현찰이 생으로 1조가 나간 거예요. 1조 충당금 지출에도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분기 실적, 연간 매출, 연간 영업이익 모두 4분기 때 사상 최대를 쳤습니다. 고환율과 믹스 개선 덕분이고요. 제네시스나 아니면 SUV 그러니까 이런 고급 차량과 SUV 차량들이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좋은 자동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믹스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믹스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SUV 판매 비중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 대비 사상 최초로 50%를 넘었습니다. 수익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겠죠. 작년 대비 58% 증가한 전기차 33만 대 판매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실적 견인 요소가 계속될 가능성 같은 경우는 낮습니다. 고환율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즉각 반영을 하는 일명 시가 판매 전략을 펼쳤습니다. 1년 만에 테슬라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을 했죠. 영업이익이 더블이 됐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 판매 가격을 최대 20%를 낮췄죠. 전기차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영업이익을 2배씩 늘려왔었던 수익률을 현금들을 잘 쌓아놨었던 이런 자신감들의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의 애국 소비가 극에 달한 너무너무 심각한 중국에서도 가격 인하하자마자 판매량이 급증했다. 1월 사상 최대의 물량 갈아치우고 뭐 일주일 만에 3만 대씩 팔았다라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뉴스들이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글로벌 2위 완성차 업체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추락한 아주 급락한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의 판매량을 지금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력 시장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유럽, 중국 그러면서 지금 떠오르는 러시아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폭스바겐이 부진하고요. 러시아 시장에서 지금 뭐 러시아 시장은 전면 뭐 몇 조 손실을 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면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됐습니다. 완전 철수를 했고요. 전기차 판매량, 전체 판매량 그러니까 폭스바겐 완성차 판매량의 40% 그러니까 1000대를 만들면 400대가 중국에서 팔립니다.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에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작년에 전기차 20%대 성장률 더 많이 판 거 아니냐 성장한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이 연간 2배 성장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한 4배 정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끽해봐야 지금 1.78배 정도밖에 안 올라갔다. 2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진하다. 시장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약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글로벌 탑3의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를 제끼고 탑3로 올라갔죠. 현재 르노 닛산 같은 경우는 자금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2년 연속 적자를 봤고요. 그 이후에 2021년에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작년에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판매량이 높았었던 러시아에서
철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자체 그룹의 위기가 지금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르노는 20년 만에 닛산 지분율을 굉장히 급격하게 낮췄습니다. 현재 그래서 닛산과 르노, 현재 이 닛산의 지분율이 동일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르노의 의결권이 많기 때문에 판매량은 닛산이 더 많은데 르노가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좀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 르노의 자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닛산에게 지분을 넘길 정도로 굉장히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분을 낮추면서 제사를 깎아가면서 자금을 수여를 하기는 했는데 기껏 해봐야 지금 7조에서 8조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금 가지고 뭐 전기차 공장이나 이런 거 지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지금 르노가 글로벌 탑3 정도의 어울릴 만한 그런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전혀 나와주지를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회사가 휘청휘청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출혈 경쟁이 진행이 되면서 전기차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거두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르노, 닛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수익성이 낮은 소형차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유럽 내에서 소형 전기차들이 르노, 닛산 거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르노, 닛산 굉장히 위기감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전기차가 대세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성차 시장에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일단은 뭐 내수 시장별로 초강세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국수주의라고 해야 되나 애국주의라고 해야 되나 자기 나라 자동차를 많이들 사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차, 뭐 일본은 당연히 일본차, 뭐 아니면 미국은 미국차, 유럽,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르노,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폭스바겐, 뭐 독일 3사 이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내수 시장에 대한 게 굉장히 크죠. 일단은 내수 시장별로 초강세를 유지하겠지만 그러니까 전부 다 확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 때 전기차 시장 급성장 이후부터 점유율을 잃은 기업 현재 이후부터 1년 굉장히 기업이 실제로 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 작년에 10% 넘게 하락이 진행이 됐죠. 판매량이. 르노, 닛산, 뭐 현대차에게 완성차 지금 이제 탑3를 내줬습니다. 혼다 같은 경우도 지금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 최근에 2년 정도 동안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현금을 쌓아놓은 업체가 결국에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치킨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자의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한테는 선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저 떨거지들을 다 떨궈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1등인 내가 가격을 내리겠다. 너네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런 식으로 1등은 이제 자의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이제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강제로 수익성이 급감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제로 망하고 싶은 회사가 없겠죠. 강제로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때 미국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1600만 대에서 현재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 것처럼 1000만 대까지 35% 거의 반토막 갈 듯 말 듯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금리가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가 구간이 지금 현재 체감이 되는 위기감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다가오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한 위기들이 많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금융위기 당시 때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완성차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을 할 때 이때 당시 때 자동차 회사들의 M&A 인수 합병 열풍이 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그렇게 전기차 시장이 좋은 시장 수익성이 잘 나왔었던 시장에서도 적자를 지속한 업체들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2%, 4%, 5%요 정도라도 로우 싱글이라도
수익을 냈었던 업체들이 결국에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일부 적자 전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 버텨낼 수는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일부 적자를 봤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자 금액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반도체 치킨 게임, 반도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일부 반도체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0%까지 갈 정도로 거의 끝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적자를 보고 있었던 업체들, 이 지금 현재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되기 직전에 수익성을 크게 확보를 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좀 떠오른 그런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일부 생존 기업들 산하로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신생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은 현재 배터리를 어디서 사오기만 하면은 돼서 진입 장벽이 전기차 쪽에서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만 있는다라고 하면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지금 테슬라가 노리고 시작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전체 완성차 판매량은 결국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최적의 시기에, 그러니까 테슬라 본인도 힘들겠지만 다른 회사들이 가장 힘들 때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라는 거. 치킨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 인하, 지금 이제 이 경쟁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전략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나도 힘들지만 너네는 아마 죽을 거야. 한번 지옥을 경험해봐. 굉장히 최적의 시기 때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시작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전기차 비용은 점차적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2018년 킬로와트 시당 188달러에서 2030년에 93달러까지 차례차례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20년대 중후반까지 70달러 이하로 킬로와트 시당 단위 단가를 맞추는 게 지금 목표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80달러까지 낮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킬로와트당 100달러부터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더 싸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재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은 이제 앞지를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이제 이 유인책이 이제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100달러 시대, 그러면서 70달러, 80달러 이런 전기차 시대가 나와주게 되면서 3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때 금융위기, 이런 이제 완성차 재편 시기 때 인수합병보다는 기술 개발과 부품 업체 재편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모비스를 대폭 키웠죠.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핵심 부품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뒀고요. 현대제철 관계사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강판을 굉장히 좋은 것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독자적 엔진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엔진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로열티를 굉장히 비싸게 내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 독자적인 엔진 개발과 자체 브랜드, 바로 제네시스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탑3 업체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선택이 틀리지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차 대세 흐름 속에서 기술 경쟁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소프트웨어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이게 바로 완성차 소프트웨어의 끝입니다. 작년에 급성장 실패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급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까지 투자할 여력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레벨 4,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완전 자율주행 포기했죠. 미국의 포드 같은 경우도 완전 자율주행 개발 포기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조 원을 퍼 부어가면서 지금 완전 자율주행 뛰어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미래 자율주행 기술 격차 같은 경우는 격차는 이 추월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진다. 특히나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잘 만든 반도체를 하나 가져온다고 이룰 수가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으면은 쌓을수록 훨씬 더 좋은 자율주행 그런 기술력들이 나타나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 자율주행 기술 격차 같은 경우는 추월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포기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싹 다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자율주행에 라이다라고 하던가 레이더 아니면은 뭐 카메라 모듈 등 이런 이제 각종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센서가 필요합니다. 라이다 시장이 현재 지금 4천만 달러에서 2025년 16억 달러까지 40배 성장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라이다 같은 경우는 뭐냐? 자동차 위에서 360도로 카메라를 이제 보게 되면서 주변 환경을 복제를 하는 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중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을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 주행의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 ADAS 센서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라이다 같은 경우는 2025년 연평균 2배 이상 그러면서 2030년까지 연평균 80% 10년 동안을 초고성장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참여 중인 월드 오토스텔 같은 경우도 완전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차량용 강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포스코의 주력 사업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개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강판과 완전 자율주행차의 강판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량도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대부분 완전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일 테니까 연비나 전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친환경 완전 자율주행차에다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고장력 기가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를 위한 강판을 개발을 하고요. 안전 표준을 확보를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판 분야의 안전 표준들, 라이다 분야의 안전 표준들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타업체 대비해서 표준을 빨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이제 수익성의 메리트를 가지게 된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 지금 부품, 원자재들, 사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모비스입니다. 이미징 레이더 이 기술력이 바로 차세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가장 중요한 차세대 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적극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차세대 레이더인데 이미징 레이더, 차세대 레이더인 이미징 레이더가 지금 현존하는 라이다처럼 기능을 하는데 가격이 싸다. 그래서 지금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격 경쟁력까지 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레이더와 차별화한 차세대 레이더고요. 완전 자율주행 앞당길 핵심 부품이 기대되는데 현재 해당 기술력을 갖춘 미국 젠다에다가 지분 투자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기타 법인 쪽 매수가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승계를 위해서 기타 법인 쪽에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정점에 위치를 하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만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징 레이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현대차 그룹 쪽으로 납품이 들어갔겠죠. 장거리 레이더 국산화 성공을 한 업체고요. 자율주행 레벨 3 적용 가능을 한 3세대 레이더 라인업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해상도 4D 이미징 레이더 국산화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경쟁사 대비 4배 이상 고해상도 사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성차 부품에서 자율주행 로봇 분야 등 사업 영역 확장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DY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핵심 부품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의 시작이 바로 레벨 4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벨 4의 핵심 기술을 현대차 그룹과
독점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등이 흙이나 먼지 같은 것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필수 기술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다. 완전 자율주행부터는 안전이,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서 안전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완전 자율주행에서 왜 특히나 안전이 중요하냐? 완전 자율주행에서는 안전이 핵심이다. 책임 사고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5대 5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놓고 본다라고, 뭐 당연히 5대 5겠죠. 5대 5에서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5가 현재 이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자율주행이었다, 완전 자율주행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완성차 책임으로서 완성차가 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이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DY 같은 경우도 증권가 동사에서 지금 현재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치주였지만 자율주행 쪽 핵심 부품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성장주로서 변모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퓨런티어입니다. 자율주행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놓고 갈 수 없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하는 일은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카메라 모듈들을 만드는 첨단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카메라 모듈들을 테슬라나 이런 데에다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 주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이런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업체들에게 바로 이런 자동화 장비들을 납품을 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스파크가 한번 튀게 된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하게 오르게 됩니다. 10배, 20배씩 이제 올라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크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센서 시장 성장에 따라 가지고 신공정이라던가 신장비 도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수익성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차 성장에 따라서 세계 1위 카메라 모듈 설비 투자에 따른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동사 현재 프론티어 핵심 수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월달 폭락장 이후로 외국인 순매수 지속이 되고 있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1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상반기 지금 기대주 총정리 무료 자료집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여기 자료집에서 공개를 해드린 종목이 40%, 50%씩 이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있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상반기 2023년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뭐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플 설치를 하시고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당연히 아이디 가입 같은 경우도 무료겠죠. 이거 가입을 하실 때 제가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되게 가입을 해도 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괜히 번호 썼다가 주식 광고 막 오는 거 아니야? 문자 오는 거 아니야?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걱정 하덜덜 마셔라. 전혀 그런 거 없다. 번호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어플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지금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는 상한가 예상주 종목들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증권투데이에서는 장전 10분 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주 종목 장전 10분 전에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테마 차트 분석에서 당일 강세 띄었었던 테마주 정리와 함께 후속주 종목들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바로 무료 자료집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세 번째 누르시고요. 위쪽에 별표치고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있습니다. 누르시면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이 부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받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강순주의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